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오늘 그 데일리안에서는 아주 그 특이한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김우석 정치평론가가 쓴 건데요. 이분은 그 이회창 총재 보좌역으로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 PD를 갖다가 PD 활동을 하고 한나라당 중앙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 또 대표 특보, 박근혜 대선 공약단 상근위원, 미래통합단 수석 대변인 등등 상당히 그 많은 정치 행로를 가졌던 분입니다. 이분이 칼럼을 쓴 것을 데일리안이 기록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썼습니다. 이게 글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코로나 정권의 거듭된 포퓰리즘 유혹이라는 그런 제하의 글입니다. 코로나 정권. 돌이켜보면 맞을 듯도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통령으로 앞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어떤 선배가 불쑥 던진 말이라고 서두에 딱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통령으로 불릴 거야. 한 선배가 불쑥 던진 말이다. 이렇게 그 칼럼을 시작합니다. 이 칼럼이 그 아주 좀 특이합니다. 이 칼럼이 특이해서 데일리안이 문재인 대통령 여권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코로나가 효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데일리안은 그 머리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국민은 현존 리더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원리 입증.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대통령으로 불릴 거야. 한 선배가 불쑥 던진 말입니다. 이게. 이 어떤 선배가 이 글 쓴 김우석 선배가 김우석 평론가의 선배가 던진 말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덧붙여 그는 설명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4 5.18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뜀박질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통령. 그러면서 기준도 없고 매우 주관적이지만 나름 그럴듯해 보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불리는 대부분의 국민이 엄청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국민이 폭발할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누구라도 건들면 폭발하는 그런 긴박한 소위 예민한 과민한 상황에 국민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코로나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만 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각종 실책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론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오면 국민은 현존하는 리더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입증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맞춰 8.15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들이 왕창 쏟아져 나왔는데 불과 수백 메타 옆에 보신각 앞에서 민주노총도 2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졌는데 유독 광화문 보수 집회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뻔뻔스러운 민낯입니다. 그게 바로 옆에 종각에서 그 500m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서 2천여 명이 민노총에 있는데 거기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유독 광화문 보수 집회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에서는 미래통합당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 거국적으로 나섰고 거듭 밀어붙이고 거듭 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경 대지진 후에 제1조선인 대학살과 같은 마녀사냥이 현재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시 등장했다고 이 김우석 평론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국민 협박극이 현실에서 먹히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욱 개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정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최자와 적극 참여자들이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여권발 재난지원금 논란은 성격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적시합니다. 집권 세력의 아마추어리즘을 여실히 보여주고 국정수행 능력의 일천함에 온 세상에 알리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듯이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이를 기회로 포퓰리즘 바이러스가 다시 여권을 진앙지로 지목하기 시작했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날카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그 논란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주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교훈 삼지 못하는 여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포퓰리즘이 작동됩니다. 또 선심이 작동됩니다.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 피해 혈세입니다. 이제 빚까지 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게만 줄 것이냐 논란은 재난지원금 목적, 효과와 직결되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입시켜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재난지원금이란 건 경제 활성화가 된다. 또 재난 피해자, 구해자, 재난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을 구제한다 하는 두 가지 목적에 부응하면은 하고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또 재원이 돈만 있으면 무슨 관계 있지만 빚까지 내서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됐다. 재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더더욱이 재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에 충실한다면 영세상이라든가 자영업자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정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반기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참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목소리가 꽤 컸는데 그러니 이제는 4월 총선이 있고 재미도 좀 보고 총선에 있었던 것 한 몫을 했으니까 이제 뜬금없이 보편적 복지라니 뭐 기본소득 개념이 이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정치인들이 입에서 입방아를 찍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더니 그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실행해 본 결과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거뒀거든요. 왜? 기대는 선거에 이긴 것, 그것이 선거 전부터 재난지원금 전부 다 준다 해가지고 선거에는 효과를 봤을 줄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못 봤다. 소고기 사 먹고 안경 맞추는 등 일시적으로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은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재정이 고갈된 만큼 효과도 없었고 국민의 미래 세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다 안게 됐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 전례가 있어서 그런지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목소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들이 재정의 수호자임을 각성해서인지 큰일 났다.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과거에 없이 단호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 맘대로 될까요? 정권 맘대로 되지 자기들 그 공무원 맘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당 지도부가 이제 밀어붙이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176석.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공수처법도 이제는 야당의 목도 뺏어버린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또 개정안을 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수처법을 못 막을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은 전원 사퇴를 표해야 됩니다. 전원 사퇴, 사직의 목숨의 국회의원 사퇴라는 그것을 걸고라도 공수처법은 막아야 됩니다. 그걸 못 막으면 미래통합당 주호영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 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주호영이가 해낸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리고 광화문에게 독설이나 하지,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에게나 향해서 독설이나 퍼볼 줄 알지, 나머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바로 주호영. 바로 지금 여당이 여당 지도부는 밀어붙이기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법은 밀어붙이고 이 돈을 갖다가 밀어붙이기가 이거 상당히 좀 곤란하니까 지금 엉거주춤하는 그런 형상인데,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일치된 그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 경제 위기는 유동성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위 버금 경제라는 평가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는 갈 곳 잃은 자금이 넘쳐납니다. 조금 지나면 또 폭락이 됩니다. 그러니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일으켜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가 비슷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건이 머뭇거리는 결정적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 직전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이라든가 문화행사, 장려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대국민 홍보를 하고 지원했던 바로 그것 영향이 큽니다. 질병본부에서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질병본부에서는 집에 있으라 했는데, 다른 정부국에서는 밖에 나가 놀아라, 쿠폰이 있다, 쿠폰, 이러면서 그 충동질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엇박자 행정으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가 앞장서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서 전염병 재확산이 조장이 됐는데, 이거를 광화문에다가 씌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는 지금 질병본부가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또 의사 감염내과 감염 전문가 그룹에서 절대 이게 지금 빠르다 했는데도 바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직전에 정부가 그냥 경제 살리겠다면서 여행이고 뭐 문화행사 뭐 장려 또 뭐 경제 활성화 대책 뭐 내놓고 대국민 홍보 지원하고 뭐 그냥 난리법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질병본부에서는 집에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다른 정부기구에서는 밖에 나가 놀라, 이렇게 충동질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확산에 이런 돗자리를 깔아놓고 지금 원망은 어디로 하느냐, 광화문 보수 국민들이 집회를 한 것을 정광훈 하나로 몰아가지고 그쪽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이게 집회한 걸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집시법을 또 고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얼마만큼 내면 안 된다, 뭐 불도 얼마나만큼 밝으면 심야에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뭐 등등. 참 잘못된 거에서는, 못된 방향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이 경제에 머리가 돌아가고 이 질병 막는데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질병본부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엇박자 행정 때문에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전염병 재확산을 조정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광화문 탓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소비 진작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면은 미친 소리란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자명합니다. 정치 구호인 보편적 복지라든가 기본소득, 전국민 지급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상인, 중소사업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이 김우석 정치평론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강조할 것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 시대적 분위기라지만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여기서는 그 피해가 어떤 나라보다 더 큽니다.
만약에 미국이 올해 말 대선이 끝난 후 그동안 방만하게 풀어놓았던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들어갑니다.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내의 문제는 기만과 호도로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적 변수는 내실 있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당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재를 받게 돼 있죠. 그렇지 못하면 국가 경제 결국 파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 정권의 거듭된 포퓰리즘 유혹,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이런 제하의 기사인데 포퓰리즘 정권인데 거듭된 포퓰리즘 유혹을 하고 있다. 코로나 정권.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코로나가 효자 노릇을 해왔던 숨길 수 없는 사실. 국가적 위기 국민은 현존 리더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리가 작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데일리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통령으로 불릴 거야. 어떤 사람이 얘기한 부분을 이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체득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정상화된 정권인지, 정상적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 정권인지는 국민이 한참 쳐다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국민이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